감기가 혹시 AI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증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있어서 공통적인 증상을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또 증상만 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를 구분해서 진단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문제가 많이 됐었던 H5N1이나 H7N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침습적인 감염을 일으켜서 하부 기도, 폐에 감염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열이나 호흡곤란, 흉통 이런 게 나타나고요. 이에 비해서 계절 인플루엔자는 주로 상기도, 목이나 코 같은 곳에 감염 증세를 나타나게 되어서 열이나 인후통,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계절 인플루엔자라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또는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하부기도의 감염증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조류 인플루엔자도 아주 가벼운 감염증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류하고 긴밀한 접촉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호흡기의 감염 증세, 열을 동반한 호흡기의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 그때는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그런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증세로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단 뭐 걸리면은 외국에서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정말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치료하면 완전히 낫는 건 가능한 거죠?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 인체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항바이러스제에 이제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도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하고도 증세를 호전시키고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이런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국가들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가 40 중반이 넘었는데 이제 애가 4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항상 애기들 엄마들 보면 콜록콜록콜록 기침이 요즘에 심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생각에 꼭 좀 물어봐 달라는 게 이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를 맞잖아요. 그럼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같이 예방되는 주사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하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 주로 유행을 하는 3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이고요. 이 백신이 대상으로 하는 바이러스의 혈청형이 달라지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살처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농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긴밀한 접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이 됐을 때 사람에게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꼭 백신을 맞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계절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영유아라든가 노인분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리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치료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100번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역시 그 발생 지역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철새라의 분변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철새 서식지나 도래지의 방문은 자제를 해주시고 또 특히 철새의 멋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조망하는 것도 당분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감염된 농장은 방문하실 때 반드시 그 방역이나 소독에 대한 철저한 것이 필요하고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그 해외 여행을 다녀올 때 혹시나 잘못된 그 축산물, 즉 닭, 오리고기 등을 들어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다니실 때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조류 인플루엔자가 상지하는 지역에서 오실 때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휴대폰 그 반입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나 또 이렇게 사진 찍으러 철새 도래지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기만큼은 좀 반드시 자제를 하시고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좀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좀 지켜야 할 위생 수칙 같은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